2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었어. 얘는 지금 항상 따져야 돼. 형태하고 위치야. 그치?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의 값과 꼭지점 0,0을 알았어. 우리는 이차함수를 분석할 때 이 두 가지 값을 알면 이 이차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형태를 결정하는 값, 위치를 결정하는 값. 오케이? 자, 위치를 바꿔볼게. 어떻게 되느냐? 형태는 그대로 가고 꼭지점의 위치를 P, Q로 이동시키면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형태는 똑같이 하고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돼요. 이해되느냐? 이해는 안 됐지? 받아들여라. 설명해 줄게. 경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볼게. 잘 봐봐. 잘 봐봐. 원래는 Y와 X가 서로 F라는 식으로 묶여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평행 이동을 완료한 녀석은 자 봐봐. X, Y고 평행 이동한 위치는 얘랑 다른 위치니까 대문자 X와 대문자 Y로 해볼게. 알겠니? 그랬을 때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어. 그러면 원래 이 X하고 Y가 관계를 맺었던 도형이 이 위치로 가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거잖아. 그치? 원래 그래서 소문자 Y와 소문자 X가 관계를 F로 맺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소문자 Y와 대문자 Y, 소문자 X와 대문자 X가 갖고 있는 관계를 알고 있는 거야. 응?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대문자 X, Y 이렇게 돼 있죠. Y부터 갈게요. 대문자 Y는 소문자 Y보다 Q만큼 높게 있죠. 즉 대문자 Y는 소문자 Y 더하기 Q예요. X하고 Y 관계, X하고 대문자 X 관계는 대문자 X가 소문자 X보다 P만큼 더 큰 위치에 있어요. 그치? 그런데 나는 대문자 X와 대문자 Y가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찾고 싶단 말이야.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 둘, 셋인 거야. 우린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려고 해. 그럼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는 fx라고. 그치? 근데 소문자 y는 대문자 y 이런 관계를 맺고 소문자 x, 라지 x는 스몰 x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 나는 궁극적으로는 라지 x하고 라지 y의 관계를 남기고 싶어. 스몰 x, 스몰 y를 날려버리고 싶어. 그러면 스몰 y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뭐야? 라지 y 마이너스 q죠.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q죠. 너는 f.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죠. 됐어요? 다 나왔네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라지 y는 라지 x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야. 이때는 저렇게 보고 저때는 저렇게 보는 게 아니야. 알겠어? 다시 한번 가볼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공부하기 위해서 경험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원리까지 간다는 거야. 알겠어?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 함수라는 단원을 만나면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석하려면 그래프의 개형이 필요하고 그래프의 개형은 형태와 위치를 나타내는 값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이 형태와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야. 2차 함수에서는 x제곱의 계수와 꼭지점의 좌표가 형태와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즉 형태는 결정했죠. 꼭지점의 위치를 0,0에서 p,q로 옮기면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됩니다. 이걸 알아내는 게 오늘의 과정인데 이 원리를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 이거는 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이론이다. 평행이동과 관련된 거다. 마찬가지로 이 평행이동은 지금부터 여러분도 고3 끝까지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는 그냥 이거로 가시면 돼요. 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y는 fx라는 식이야. 근데 너를 나는 이동시키고 싶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 이차 함수, 이제 함수식의 변형이라고 해. 변형에는 이동 있고 확대, 왜곡이라고 하는데 확대가 있고 축소가 있고 회전이 있어. 즉 처음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이동시켜 보기도 하고요. 확대시켜 보기도 하고 줄여 보기도 하고 회전시켜 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애초 y와 x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 그치? 그리고 어떤 x, y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새로운 라지 x, 새로운 라지 y가 만들어졌다고 해봐. 그런데 얘도 이렇게 이 그래프 위를 지나는 대표하는 점이고 얘도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대표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됐을까?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처음에는 x, y고 얘네 둘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라지 x, 라지 y로.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스몰 y, 라지 y, 스몰 x, 라지 x 사이의 관계를 알아. 근데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찾아내고 싶은 건 얘네 둘의 관계를 찾고 싶은 게 목표야. 알겠어? 잘 봐봐. 자, 항상 이거야. 이거 찾는 게 최종 목표야. 따라와봐. x하고 y는 f라는 관계를 맺고 있어. 그 다음에 라지 y는 스몰 y 더하기 q야. 라지 x는 스몰 x 더하기 p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응? 다시 한번 말해. 나는 얘네 둘의 관계와 또 각각의 y끼리 x끼리의 관계, 즉 하나, 둘, 셋을 이용해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식 하나를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Q야. 여기서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P가 돼. 그리고 스몰 y는 fx야. 스몰 y는. 그러면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되고 얘가 이 자리로 쏙 대입해서 들어가면 되죠. 결론은 어떻게 돼? 라지 y 마이너스 q는 f의 라지 x 마이너스 p가 돼. 이게 어떠한 함수든 간에 평행이동하면 일어나는 일이야. 괜찮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2차 함수 표준형이야 외워 할 수도 있어. 2차 함수 그래프식 세우는 데 있잖아. 최고차인 개수가 a고 꼭지점이 p, q로 이동하면 식은 이렇게 만들어져 외워. 이래도 되는 건데 매번 함수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평행이동 이론 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 x와 y 관계가 이거라고 했어. 그치? 근데 x는 x대로 y는 y대로 독립적으로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독립적으로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x는 x대로 얼마만큼 y는 y대로 얼마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으면 새로 가서 자리 잡은 새로운 평행이동을 맞춘 도형을 라지 x, 라지 y라고 원래 스몰 x, 스몰 y와 관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상관없다기보다는 와 다른 새로운 x와 새로운 y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세 개를 알고 있다고. x, y의 관계, 어떻게 평행이 도는지 y 따로, x 따로. 내 목표는 근데 새로 만들어진 얘네 둘의 관계를 찾는 게 목표야. 그래서 와봤더니 나는 스몰 y, 스몰 x를 날리고 라지 x, 라지 y를 남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몰 y 대신에 대입할 식, 스몰 x 대신에 대입할 식을 찾았어. 그걸 y는 fx에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어쨌든 얘도 똑같은 xy 좌표 평면계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x하고 이 y와 이 x는 원래 xy와 다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y는 f의 x-p 더하기 q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게. 알겠지? 특히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면 여러 함수들 만날 거잖아. 그때마다 평행이동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 더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거든? 이거야. 이 관계로서 사실은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회전은 행렬을 해야 되니까. 회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 그때 이제 나중에 대칭 이동 같은 것도 막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쓰여지는 식의 방향이 그 원리가 다 이거 하나로 끝나. 이거 하나로 다 해결돼. 즉 함수 그래프의 변형 원리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난다고. 뭐냐? 원래 함수의 관계를 알아. 두 번째는 주어져 있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관계를 찾아. 관계를 찾아서 기존에 있었던 xy 대신에 새롭게 옮겨진 xy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찾아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요건 한번 찍으세요. 그래도 두 번 쓰세요. 두 번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진도 나가야 될 전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다야.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이게 다야, 이거. 이게 다야. 그런데 얘가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 왜
0,0에서 즉 0이 x0이 xp가 됐는데 x 대신에 x-p가 되었느냐. 또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는데 왜 얘는 플러스 q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야. 이거는 x께 맞아. 얘는 원래 누구 거야? y 거지. 원래 이쪽에서 y-q가 됐던 거야. 근데 이 항에서 플러스 q가 된 것 뿐이지. 원래 y-q였어. 그거를 이항시켜 놓은 것 뿐이야. 이제 이러면 모든 함수 그래프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평행이동. 아시겠죠? 그러니 이제 어떠한 함수든 간에 개형으로서 판단하는 걸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이 정말 중요한 게 형태와 위치야. 근데 위치를 옮긴다는 건 즉 0,0을 다른 좌표계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거든. 밀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때 방금 설명드렸던 요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나오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쓰고 오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죠. 하나씩 쪼개 볼 겁니다. 일단 선생님이 큰 그림 그렸으니까 작은 그림들 오늘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알겠죠? 이게 이차 함수 그래프의 표준형 식이고요.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뭐냐? a 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애. 꼭지점 p, q. 우린 이런 걸 이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형태와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식. 오케이? 오늘은 이것만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대로예요. 그냥 이차 함수 표준형입니다. 이거 하나로 한 번에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 식입니다. q만큼. q가 양수여도 음수여도 이 식 이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설명했던 거.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0,-3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0,-3에 와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겠구나. 뭐 굳이 길게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이 정도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모눈을 모두 채운다 생각하지 말고 좌표 0,-3이라는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려내면 돼요. 개형은. 됐을까요? 2번 봅니다. 다음 개형을 그릴 건데 이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항상 꼭지점 위치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0, 플러스 1 여기야. 그러면 0,1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그냥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내면 됩니다. 그래프 개형. 항상 이렇게 생각해. 내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야지 라고 했을 때 2차항의 개수와 꼭지점을 찾아낸다라는 생각으로 식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y는 a의 x-p,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을 때 x 대신에 x-p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세요 라고 했을 때 최고차항 개수 3이고
꼭지점 좌표만 따로 1,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1,0에다가 요래 그려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 꼭지점 좌표 1,0 이렇게 쓰고 끝이에요. 2번 봅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3분의 1 확인하고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이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0 여기에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 그릴 때 꼭지점 찾고 최고차항 계수. 그래프 개형 그리려면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냐? 최고차항을 알아야겠냐? 위치를 먼저 알아야 어디다 그릴지를 알지?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 찾아내고 최고차항 계수 확인하면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필수 예제 보죠. 다음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세요. 5개 중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당분간 요 연습하세요. 0, 마이너스 1. 요렇게. 이해됐어? 꼭지점 찾는 연습해보라는 거야. 이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은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 0이고 뒤에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0, 마이너스 1이면 여기죠?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긴 거 찾으라는 거예요. 1번이죠. 개형입니다. 개형. 찾을 수 있겠죠? 자, 3번입니다.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0,p입니다. 축의 방정식 x는 m이라고 할 때 p, q, m을 구하세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것은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0,4가 되는 거고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이 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항상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축은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때 당연히 x는 p 라는 이 식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0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에요. 됐을까요? 여기가 p, q니까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선은 x는 p가 됩니다. pqm이에요. pqm 더하라고 했는데 p와 m은 서로 같은 값이고 0이고 4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위로 블록하고 여기 좌표가 0,4이고 축의 방정식 x는 4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x축, y축 같이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x축, y축을 그려라 라고 하면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 되겠죠. 잠깐 x는 4 아니고 x는 0이죠. 이거 읽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5번) 가봅니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자, 5번. 자, 보세요. 똑같아.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3이야. 항상 옆에다 꼭지점 좌표 0,3을 써.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의 이동만 생각해 보세요. 0,5가 되겠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식을 써.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5로 바뀌겠죠. 그러니 어떤 형태의 평행 이동을 하던 간에 평행 이동에서는 누구만 보면 돼? 꼭지점의 이동만 보면 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식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더 이동을 한다는 것은 꼭지점이 0,3에서 0,5로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식으로 돌아오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 마이너스 1,2와 2,b를 대입하여 a와 b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2 대입해보죠.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야. a는 3이겠죠? 2,b를 대입해볼게요.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5야. 고로 b는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러니 2차 함수 C까지만 구하면 나머지는 너무 단순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최고차항의 계수와 꼭지점만 알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추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번 볼게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f1-f2를 구하세요. 3만큼 위로 이동을 했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fx인데 이 식이 원래 마이너스 3x 제곱에서 꼭지점 좌표가 0,3으로 이동을 했죠.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f의 1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라는 거죠. 0이에요. f2는요.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f1 마이너스 f2는 9가 되겠죠. 됐을까요? 괜찮아요? 9번 문제 봅니다.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대로 구하세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보여요. 보여요, 꼭지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라 그랬죠? x는 마이너스 1이다. 끝입니다. 괜찮아요? 그래프 개형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위로 없고 여기 위에 좌표만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위에 좌표.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 확인할 때 굳이 x축, y축 안 그린다면 이 정도만 그려도 돼요. x축, y축 그리래. 그러면 요렇게 x, 요렇게 y 이렇게 얹혀서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끝. (11번) 볼게요.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 거야? k, 0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를 읽는 거니까 x는 k가 축의 방정식이야. 근데 k가 얼마야? k가 얼마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이라는데 k 얼마야? 아니 k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끝이야, 끝. 됐을까? 그래프 개형도 필요 없죠.
K만큼 평행이동한 꼭지점이 K,0인데 언제나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라 그랬죠. X는 K가 축의 방정식인데 그게 X는 마이너스 3이래. 끝났지. 같은 거니까. K는 마이너스 3. 13번 갑니다. 자, 다음 그림이 이차함수식인데 A 더하기 P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읽어야 돼, 일단. 뭘 먼저 추적해? 어떻게 돼? 1,0이죠. 맞아요? 그러므로 y는 a의 x-1의 제곱이라고 일단 위치를 쓸 수 있어. 근데 여긴 또 어떻게 읽어? 0,3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3은 0 넣으면 a야. 그쵸? 고로 a는 3이고 그냥 p는 1이니까 a 더하기 p는 4다. 이렇게 나오겠죠. 읽는 거 괜찮을까요?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그래프에서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씩 세우고 0,3을 그 다음으로 대입해서 A값 구하고 나머지 쓱쓱쓱. 15번 갑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은 상황일 때 부호를 결정하래요. 부호 결정하랍니다. 읽으세요.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P, 0이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P,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랬더니 P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음수죠. A가 결정하는 건 뭡니까? 형태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네요. 끝났어요. 됐어요. 마지막 17번입니다. 두 그래프가 있어요.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한 거죠. 다음과 같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별표. 자, 이 녀석이 사실 평행이동을 하긴 했는데 위아래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자, 따라와 봐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개형이 완전히 동일해요. 위아래로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보조선이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이 꼭지점과 x는 2의 교점, 여기 꼭지점과 x는 2의 교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하고 여기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두 부분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형태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쏙 옮겨서 이동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만 좀 뜯어오면 봐봐. 여기가 요렇게 생겨서 위아래는 똑같아.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이쪽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뜯어다가 마저 여기다 채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 평행사변의 좌표만 알면 돼요. 여기가 x는 0이고 x는 2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고 y는 플러스 1이야. 그치? 즉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라고. 3. 꼭지점의 좌표 차이가 너와 너가. 그러면 여기 길이가 3이고 높이가 2죠. 넓이는 여기 어렵나? 아니, 평행사변이 있잖아. 여기 길이 3이고 높이가 2래. 넓이 얼마냐고. 6이죠.
있잖아.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 그럼 이 교실에 너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숨소리도 안 들려. 왜 그러는 거야? 됐습니까? 자, 바로 표준형으로 갑니다. 표준형 설명드렸어요. 언제나 표준형 보면서 꼭지점 좌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그래프 개형 그려보래요. 자, 언제나 식 옆에 꼭지점을 씁니다. 2, 마이너스 3. 함께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식 보면서?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과 그때 y값. 이해되었느냐? 그럼 2, 마이너스 3 찾아. 여기야. 그럼 여기다가 살짝 요렇게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대략 요 정도 그래프 개형 되겠죠? 굳이 위까지 막 이렇게 안 그려도 돼. 여기가 중요해. 여기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 여기서 그린다. 그리고 반드시 꼭지점 좌표에는 표시를 해줘라. 되었느냐? 어렵냐? 겁내 쉽지. 2번 봐봐. 또 써. 꼭지점 좌표 얼마야? 좀 불러봐. 그래, 마이너스 2,1. 그렇지. 그럼 가. 마이너스 2,1 여기야. 그럼 요렇게 그려. 요렇게 십자가처럼 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본 다음에 요 정도만 그려. 굳이 뭐 길게 안 그려도 돼. 내가 원하는 건 개형이야. 알겠어? 꼭지점의 위치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1이라고 써주면 가장 완벽한 개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디테일하게 그려도 진짜 이차함수 그래프처럼 못 그려요. 특히 곡선이잖아. 그래서 개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략적으로 그린 거.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정도만 확인해도 그래프 개형 끝납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그래프야. 얘는 평행이동을 해도 얘가 바뀌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느냐?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1만큼, y축 좌표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대. 이게 꼭지점 좌표고 얘 이동이야. 식을 쓰래.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그 다음 어떻게 써? x 그 다음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난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난 누구랑 얘기하니? 대답을 좀 해줘. 왼수들아. 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발전 문제 봅니다. 아, 이걸 문제를 하나에 다 넣으려니 조금 작네. 자, 2차 함수 그래프식 y는 a에 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q가 다음 그래프야. 그럴 때 y는 px 플러스 aq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래. 자, 됐어? 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대요. 시기에. 그랬을 때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세요. 결론은 뭔데? APQ의 부호 판단인 거죠. 그러면 일단 꼭지점 좌표를 요렇게 하고 얘 읽어. 꼭지점 좌표 어떻게 돼? 꼭지점 좌표 어떻게 돼? 불러봐. 그렇지. 그렇게 읽어야지. 마이너스 P, Q야. 그러니까 지금 이 좌표가 마이너스 P, Q인데 1사분면에 위치하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P는 0보다 크고 Q는 0보다 크고 그래프 개형이 위로 볼록하죠? A의 부호는 음수다. 그럼 여기서 조금 손봐야 될 게 얘네요. 그쵸? P는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일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보자고요. P는 0보다 작은 거 확인했고, A 곱하기 Q는, AQ가 부호를 보면 Q는 양수고 A는 음수죠. 0보다 작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차함수 똑같은 거야.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 모양을 결정하는 게 기울기고 위치를 결정하는 게 y절편이죠.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어떻게 그려? 요 따위로 그리는 거지. 끝이야. 되었어요? 지나지 않는 사부면 몇 사부면? 1사부면. 부호 판단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자, 봅시다. 자, 표준형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여유만 있으면 하나 정도는 더 나가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대신 전일 확인학습은 하나는 건너뛸 거고. 이해했어?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고. 가자!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근데 꼭지점 좌표하고 축의 방정식은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꼭지점 구하면 끝나요. 꼭지점 좌표만. 어떻게 돼요? 불러봐. 3,5.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끝. 꼭지점 좌표의 x의 값이 곧 축의 방정식이다. 다시 한번 그래프 개형으로 설명합니다. 아래로 볼록하죠? 요렇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 좌표를 쓰는 거야. 3,5라고. 축의 방정식을 물어봤을 때는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면서 이 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x는 이 좌표 3이다. 여기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곧 축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3번 가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로 x축 방향 자 0,0에서 꼭지점 좌표가 2,1로 이동을 했어요. 개형은 바뀌지 않죠. 평행 이동해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y는 3의 x-2의 제곱 더하기 1씩 다 썼어요. a, b 값 구하랍니다. a는 -2, b는 1. 결론 b-a는 3. 식 쓰라는 거죠. 성의가 없어. 성의. 자,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 직선 위에 있습니다. p의 값 구하래요. 자, 꼭지점 좌표 불러봐. p, 3p제곱. 꼭지점이죠? 맞아요. 저 직선 위에 있답니다. 너가 어디 위에 있대요? 뭐 하란 얘기야? 대입하란 얘기야. 3p의 제곱은 12p 더하기 4. 3p제곱 마이너스 12p 마이너스 4는 0. 네. 대입을 똑바로 해야지. 자, 3p의 p, 2의 마뿔 인수분해 됐죠? 2차 방정식이고 됐나요? 좀 디테일하게 안 써도 되겠죠? 양수 p는 얼마? 양수 p는 2.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가죠! 7번. 다음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세요. 그래프 개형 그릴 건데 이제 사분면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축, y축까지 함께 그려줘야 되네요.
볼게요.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2,1이다. 됐어, 그러면. 자, 여기입니다. 뭐, 2,1이고. 이건 이제 위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여기서는 조금 판단해야 될 게 뭐냐. 얘가, 이쪽 봐봐. 얘가 요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그려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즉,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3, 4분면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는 결정이 날 거야. 하기 때문에 요것만 결정하면 돼요. 얼마? F0이죠. x에다 0 대입했을 때. F0일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죠.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란 식이야. 그러니 y축에 걸릴 때의 좌표는 x에다 0 대입하면 돼. x에다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2 더하기 1, 마이너스 11이죠. 조금 더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 정도면 되게 급격하게 뾰족해, 사실은. 이렇게 넓게 안 그려져. 2,1에서 거의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서 얘 만나는 좌표가 저기 가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선에서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넓게 그려질지는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거든. 그럴 땐 Y축에서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Y축 교점 Y절편은 F0입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1이니까 저기 아래 가서 마이너스 11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뾰족한 녀석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 괜찮을까? 아닌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어디? 제2사분면. 되었을까? 9번 갑니다. 2차 함수 그래프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4만큼 평이동하면 1,1을 지납니다. a 값을 구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얘가 원점을 지나는 건 아닌데 현재 1,0이죠. 꼭지점이. 현재. 그런데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하면 꼭지점 좌표는 2,4가 됩니다. 됐을까? 됐어? 그러면 y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4고 너가 1,1을 지난대. 대입하면 되겠죠? 1은 a 더하기 4다. a는 마이너스 3.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와 꼭지점만 추적하면 된다 그랬어요. 굳이 평행이동 전에 꼭지점이 0,0이 아니다 하더라도 1,0에서 출발하지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꼭지점 위치는 그냥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꼭지점이 어딘지만 알면 돼. 난 이것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11번.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고창의 개수랑 꼭지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얘 꼭지점 먼저 씁니다. 꼭지점 좌표가 1,1이다. 추계 방정식 x는 1이다. 굳이 요거 읽으면 돼요. 맞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1번. 마이너스 2x제곱을 1,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맞죠? 1,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습니다. 추계방정식 x는 1이 꼭지점표 1,1 맞습니다. 자, 형태적으로 위로 볼록할지 아래로 볼록할지
최고차항 개수를 봤는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 개형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1,1이면서 위로 볼록하죠. 그 다음 밑줄 폭이 같다. 아까 선생님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서 모양을 표현할 때 폭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억납니까? 폭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얼만큼 펑퍼짐한지 뾰족한지라는 뜻이기도 해요. 폭은. 그랬을 때 2x 제곱의 그래프와 폭이 같다. 즉 모양이 같다. 벌어진 정도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위로 볼록하던 아래로 볼록하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이 폭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입니다. 폭을 결정하는 거는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이에요. 이게 벌어진 정도라고, 뾰족한 정도. 이게 폭이라는 게 요만큼 뾰족할 건지 이렇게 펑퍼짐한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그게 위로 볼록하더라도 폭을 결정하는 건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이다. 자,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저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겠네. 뭐 어쩔 수 없어. 자, 4분면을 따진다는 거 위치를 본다는 거니까 이건 x축, y축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려봐야지. 여기 1,1입니다. 1,1이고 내가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봐봐. 얘가 펑퍼짐하게 3, 4분면이요? 3, 4분면이면 펑퍼짐하든 뾰족하든 무조건 지납니다. 3, 4분면은 펑퍼짐하든 뾰족하든 무조건 지나요. 사실 여기에서 더 좋은 문제는 뭐였겠어? 아니 5번 문항은 3, 4분면에 대한 걸 물어볼 게 아니라 2, 4분면에 대한 걸 물어봤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좀 펑퍼짐하게 해서 2, 4분면을 지나는지 뾰족해서 안 지나고 바로 3, 4분면으로 가는지 이런 걸 판단했어야 돼. 3, 4분면은 무조건 지나죠. 어쨌든. 그럼 2, 4분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y축과의 교점, 즉 f0이야. 이거는 확인해봐야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난다고. 2, 4분면 안 지나. 5번 문항은 조금 문제 구성상 너무 간단한 거였다. 3, 4분면 무조건 지납니다. 됐을까요? (13번) 갑니다. 자, 아래와 같습니다. APQ를 구하랍니다. 자, 보세요. 일단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위치를 먼저 알아보면 y는 x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이게 그냥 P, Q네요. 여기서 말하는 P, Q. PQ 값은 그냥 바로 꼭지점으로 나와버렸어요. 그죠? 맞지? 자, 그런데 A 값이 어떻게 될지는 대입해 볼 수 있는 값이 여기야. 0,3. 그러니까 0,3은 대입하라고 준 거야. 대입해. 0,3. 3은 4A-1이다. 결국 A는 1이죠. A1, P2, Q-1. 셋 더하면 2. 됐을까? 방향 이해됐어? 딱 이거, 결국 지금 계속 이거잖아. 꼭지점과 최고차항. 꼭지점과 최고차항. 나는 2차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선 저 꼭지점과 최고차항 개수만 알면 된다. 15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그래프를 설명하는데 5,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대입은 할 건데, 자, 봐봐.
y 값이 증가할 때 뭐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영역이 2보다 큰 범위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x는 2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래. 이해됐어?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영역이라는 거는 x는 2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부분이잖아요. 그치? 이 부분에서 증가하게 그리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게 그려. x는 2보다 큰 영역에서만 증가한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결국 x는 2가 뭐야? 축의 방정식이야. 알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볼게. 꼭지점의 좌표는요, 현재 마이너스 p, q였는데 이 중에 2, q 축의 방정식을 통해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y는 3분의 1. 여기서 부호 같은 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표준형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너가 5,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2는 여기다 5 넣으면 3제곱이니까 3 더하기 q네요. q의 좌표, q의 값 마이너스 5. 그런데 여기서 p가 마이너스 2였죠. 됐을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거 이거야. 여기 밑줄하고 이것의 의미가 x는 2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서 증가하게 그린다라는 뜻은, 여기서만 증가한다는 뜻은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되었다라는 뜻이야. 말을 꼬아서 써놓은 것 뿐이야. 이건 외울 것도 아니고 글을 읽으면서 형태 개형을,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추측해내야 돼요. 이해됐어요? 끝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간단하게 쉴게요. 꼭지점 좌표가 p, q다.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a는 양수다. 이거 하고 시작해야지. 뭐. 그쵸? 그런데 꼭지점 좌표가 여기서 요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사사분면이지. 그러니까 p는 양수, q는 음수. 끝. a, p, q 부호 판단 요렇게 하시면 돼요. 느낌 왔느냐? 확실합니까? 끝. 자, 쉬었다가 어차피 기말고사도 끝났으니까 일반형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255쪽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 왜? 일반형. 드디어 나왔다. 이 일반형이 이 이차함수식이라고 할게요. 함수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이름이 일반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다루던 2차식을 말하는 거야. 뭐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2차식이어야 되니까 a가 0이면 안 돼. 우린 이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앞에서 말이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차 함수를 다룰 때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하려면 위치와 개형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모양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이 상태로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야. 얘가 뭐가 돼야 해석이 되는 거야, 결국.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일반형을 배울 때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일반형의 형태와 표준형의 형태를 한번 보자고. 표준형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고 남는 거 상수항으로 턴다는 뜻이야. 됐을까? 우린 이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까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로 넘어와. 즉, 일반적인 2차식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다 묶고 상수항 터는 거. 이게 어디서 우리가 많이 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고 결국 그게 근해 공식이 되었던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봤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는 상수항 빼고 2차항과 1차항만 보고 결정을 했죠. 기억납니까? 반제곱. 이해되었느냐? 그 반제곱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꼴로 갈 거야. 알겠어? 자, 잘 따라와야 돼. 어렵진 않아. 그래서 얘는 a로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 제곱식 다 묶어내고 상수항 털 거니까 우리 2차항과 1차항까지만 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반제곱 갑니다. a의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면 뒤에 누가 필요하냐? 이 녀석의 절반이 2의 a분의 b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있어야만 완전 제곱식이 돼요. 됐느냐? 여기까지 왔느냐? 얘 근데 느닷없이 나왔지? 그냥 더했잖아. 그럼 뒤에서 맞춰줘야지. 더했던 것만큼 빼준다. 근데 얘가 밖으로 나올 때 a 곱해서 나오겠죠. 빼기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원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완전 제곱식 그쪽에서. 약간 달라. 따라와봐. 그래서 a로 묶고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잘 따라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값입니다.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a로 묶었을 때 반제곱이야. 다시 a로 묶었을 때 반, a로 묶었을 때 반, 그게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바꾸려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야. 이거를 다 쓴다. 이거 너네 외우잖아. 근해 공식이랑 헷갈려 버려. 그래서 이거 외우지 말라고 해. 대신 생각해. 꼭지점 또한 이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겠죠. 이 꼭지점 또한 이차함수 위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암산이 좀 빠르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좀 빠르다면 바로 만들어 버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바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거마저 귀찮다 그러면 그냥 함수식에 이 x값 대입하면 돼요. 됐을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유도 과정 다 빼겠습니다. 응? 그래서 이 녀석은 a의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플러스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 중에 꼭 외워야 될 거.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만 외우시면 돼요. 그때 y값은 그냥 얘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 알 수 있는 것, 항상 y절편은 상수항이다. 0,4. y축과 만나는 점은 x에다 0을 넣을 거죠? 그때 상수, 이때 c가 바로 y절편 값이다. 언제나 상수가 y절편이다. 끝이에요. 꼭 외워야 될 거. 축방. 뭐라고?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하나만큼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일반형에서. 나머지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야. 알겠어? 자, 일반형 갑니다. 일반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2차식으로 그냥 통째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 상태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인 A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더라도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즉 형태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추적하면 돼? 2차 함수식의 일반형을 만났을 때 최고차항인 A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 누구만 추적하면 돼? 꼭지점만 추적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2차 함수 일반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최고차항의 개수와 꼭지점이 필요하지.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뭐 지지구 볶든 하든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추적해? 꼭지점을 추적해. 이것만 집착하시면 돼요. 근데 꼭지점 또한 식을 통째로 외운다기보다는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때 y값은 그냥 대입해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y값을 복잡하게 외우지는 말란 이야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대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그 얘기거든.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치? 0,c를 지난다? y절편은 언제나 상수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외워야 될 꼭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이거 하나야. 이거는 별 3개. 자, 축의 방정식 별.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외우지 말고 이거야. A로 묶을 거면 반제곱이죠. 그 반이 되는 게 완전제곱식의 상수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해됐어? 이게 그 얘기야. A로 묶고 절반 제곱한 식의 X값이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다른 거 다 떠나도 일반형에서는 축의 방정식만 외워도 해석이 다 됩니다. 다시 일반형 최고차항 개수 확정됐어. 우리는 꼭지점만 찾아갈 거야. 근데 꼭지점을 찾으려고 일반형에서 꼭지점의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봤더니 X좌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Y좌표가 되게 복잡하잖아. Y좌표 구하지 마. 외우지 마. 그냥 꼭지점의 X좌표 알면 그거 대입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집착해야 될 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야. 그 별 3개 끝입니다. 이제 더 할 거 없어요. 나머지 해석은 앞에서 했던 표준형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일반형을 만나면 표준형으로 해석한다. 오케이?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꼭지 좀 구해볼게. 언제나 축으로 찾으면 돼. 이거라고 했죠? 자, 1번. 해보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 3분의 2 분의 마이너스 2. 됐나요? 번분수 하면 x는 얼마인가요?
3이네요. Sorry. 번분수하면 3이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 그냥 3을 쓰라고 이렇게. 그리고 y좌표 어떻게 구해? 대입하라고. 꼭지점의 y좌표 너무 고민하지 마. 추계방정식 구했으면 대입하면 돼. 3-6 더하기 x에서 3 넣으면 3-6 더하기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1 여기에다가 요렇게 꼭지점 3,-1이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이고 y절편이 2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대략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거 예, 요렇게 예, 그리면 돼. 디테일하기 위해서 여기만 지나는 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반형은 꼭지점의 x좌표만 알면 된다.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한다. 이었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추계방정식 구하면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한다.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봅니다. 축방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분의 b 8 답은 2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구할 수 있겠니?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x에다 2를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마이너스 8 더하기 16이죠. 8이죠. 5 빼면 3입니다. 뭐 물론 선생님 지금 암산한 건데 여러분도 대입하는 거 한 줄이면 돼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 집착하지 마라. 아까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4a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이거 하나씩 대입하느니 이거 그냥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아이다. 이대로 가면 돼요. 자, 2,3입니다. 2,3. 자, 그럼 여기다 요렇게 2,3이라고 꼭지점 찾아 놓으시고요. y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5를 지나면 됩니다. 그죠? 아래로 요렇게 볼록하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됐느냐? 끝났습니다. 다음을 1차 함수, 일반형으로 표현하세요. 훨씬 쉽죠? 보세요. 얘 꼭지점의 좌표만 잡으면 돼. 마이너스 2, 3이 꼭지점이고 y좌편 0,2야. 그럼 우리는 표준형을 구해서 일반형으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a의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야. 얘가 어디를 지나? 0,2를 지나. 됐어? 2는 4a 더하기 3입니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를 싹 다 풀어 헤치면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전개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플러스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끝. 됐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입니다. 볼게요. 꼭지점을 안다는 건 표준형으로 쓴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어 헤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B, 얘가 C예요. B와 C를 A에 관한 식으로 쓰세요. 이게 B고 이게 C다.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대.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사분면을 체크하려면 좌표평면계 필요합니다.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인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일단 개형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일단 뭐 해야 되냐? 아래로 볼록해야 돼. A는 양수여야 돼. 근데 A가 양수일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너무 뾰족해서 이 3,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나게 하려면 누구? Y절편이 음수여야 돼. 두 번째, Y절편은 누구야? 얘잖아, 그치? 4A-4가 0보다는 작아야 돼. 풀어볼게요. A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양수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됐을까요? 네, A값의 범위입니다. 놀랍게도 이 2차 함수가 마지막 단원이에요. 뒤에 물론 이제 2차 함수 활용이 있는데, 이 2차 함수라는 큰 단원이.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이 일반형까지 하면 2차 함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다 끝나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없지? 아닌가? 결국 표준형이야. 결국 표준형이고 최고차항의 개수와 꼭지점만 다룰 줄 알면 이래저래 우리가 기존에 알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나 2차 방정식에서 끌어와서 나머지를 해석하면 돼. 아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예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들어갈 때 우리는 3-1 심화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그렇게 예측했잖아. 그리고 3-1 심화는 선생님이 예상컨대 8, 9월 한 2개월이면 돼요. 2개월이면 2개월 반? 시험이 있을 거니까 9월 달에 학교 중간고사 있고 추석 있을 거니까 적당히 봐서 조정을 할 겁니다. 네, 괜찮을 거야. 자,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의 부호 결정하면 돼요. 자, 키울게요. 이 그래프에서 Y는 A, X의 제곱, EX 플러스 C. 이 녀석의 부호 결정하라. 이런 문제야, 사실은. 오케이? 자, 그러면 갑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일단 A는 양수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꼭지점에서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 축. X좌표. 축의 방정식.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0보다 크지요. 맞아요? A 양수라고 했죠. A 양수니까 A 음이었고 마이너스 B는 음수구나.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 봐봐. 너 양수야. 너 마이너스고 B까지 해서 양수해야 돼. 그럼 B는 음수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읽어? 언제나 상수항 0,C라고 읽어. 맞지? C는
양수야. 끝났어요. ABC 부호 판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다. 추계방정식. 상수항을 볼 때 언제나 뭐? 이걸 볼 때 뭐라고 읽어? X절표. Y절표. 됐죠?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2차 함수 일반형, 자, 여기 2차 함수 일반형 유도 과정 있잖아요. 그대로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 뭐만 봐라? 자, 이 유도 과정 잘 봐. 통째로 봐. 아까 선생님이랑 했잖아. 어차피 A로 묶고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얘네 둘의 절반 제곱 이거 할 거고 이거 할 거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뭘 버리라고? 여기 버리라고. 이거 의미 없다. 꼭지점의 Y좌표식을 통째로 외우면 오히려 헷갈리고 복잡하다. 다만 축방을 구하는 순간 얘를 갖다가 통째로 원래식에 대입하면 얘가 뿅 하고 나오더라. 이해됐어요? 자, 그 옆에 씁니다. 요 옆에 그냥 요대로 쓰세요. 일반형의 꼭지점 좌표 괄호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컴마 f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무엇을 의미해? 추계방정식은 무조건 외워서 구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대입하면 y값이 나와요. 이걸 무식하게 이렇게 외우는 거는 이 부호도 헷갈리고 이게 판별식이랑 되게 비슷하고 근해공식이랑 되게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해서 필수 예제를 조금 풀까요?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이게 20문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필수 예제 11강은 아까 홀수번 풀었죠? 맞아요? 그래서 필수 예제 11강은 홀수번 이미 풀었으니까 짝수번만 풀고요. 12강은 혹시 모르니까 홀수번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대신 지금부터 짝수번 몇 개만 풀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확인학습은 11, 12강 확인학습이 동시에 가는데 12강 전일은 빼고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시험도 다 끝났고 할 일도 없잖아. 그지? 그렇게 바쁠 일도 없는데. 좋지요? 오케이. 합의한 걸로. 우리 합의한 걸로. 짝수번 봅니다. 자, 꼭지점 좌표와 추계방정식. 이번에는 꼭지점만 찾으래, 꼭지점. 자, 잘 봐. 아까 했던 거랑 식 똑같이 생겼는데? 자, 볼게요.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이 먼저입니까? 추계방정식이 먼저입니까? 아니, 꼭지점의 x좌표가 어차피 추계방정식이잖아. 그런데 그걸 구해야 y좌표가 나오는 거지. 즉, 꼭지점이 먼저야, 추계방정식이 먼저야. 대답을 좀 해라. 알면서 그래. 자, 꼭지점이 먼저예요? 추계방정식이 먼저예요? 추계방정식이 먼저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꼭지점을 구하면 여기에 추계방정식을 나타내는 값이 x좌표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걸 구해서 대입하면 y좌표 나오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추계방정식과 꼭지점을 물어봤다는 건 추계방정식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일반형을 다룰 때는 무조건 추계방정식 그거 하나야. 선생님 다른 거 얘기했냐?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 그거 하나 얘기했잖아. 그거만 잘 해내면 돼. 자, 볼게. 축방 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2다. 부호는 다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6이니까 번분수 3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꼭지점 찾아볼게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이야기야. 대답 좀 해라. 그러면 여기서 y좌표 아까 식에다 아까 그 복잡한 식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대입하는 게 아니라
추계방정식 구했으면 이걸 당당하게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거야. 그치? 3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야. 얼마나 계산 간단해? 3,2야. 답은 3번이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차 함수의 일반형이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이거 하나, 마이너스 2분의 b 하나 그걸로 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야. 괜찮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2차 함수의 해석은 최고차항의 계수와 꼭지점이다. 오케이? 표준형은 원래 그걸 갖다가 써놓은 거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일반형이겠지만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갈 때 추계방정식 하나 말면 그때 꼭지점 y좌표는 대입해서 구한다. 이게 생각의 흐름이야. 2차 함수를 다루는. 자,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와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같습니다. A, B를 구하세요. 꼭지점. 그러면 F, 1번 함수, 2번 함수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1번 함수 꼭지점 좌표 어떻게 됩니까? 1번 함수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1이죠? 1번의 꼭지점 좌표는 x좌표에 1 넣으면 돼. 1 넣고 나머지 보면 마이너스 1이다. 3 빼기 6 더하기 2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2번에선 내가 어떻게 얘를 다룰 거냐? 이미 알고 있는 거 누구죠? 미리 알고 있었던 거 뭐예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그리고 꼭지점이 동일하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추계방정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식은 일반형이 그냥 표준형으로 이렇게 나와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2번 함수 그래프를 찾아낼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 알고 꼭지점은 너랑 같으니까 꼭지점 집어넣으면 사실은 표준형이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AB 값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뭔 말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a고 이게 b니까 둘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죠. 선생님이 한 6번까지만 해볼게요. 추계방정식이 3이래. 마이너스 2a분의 b 너가 3이래. a 대 b를 구하래.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돼요? b는 6a 아닙니까? 보여요? a 대 b는 1대 6. 에이씨, 너무 쉬운데? 하나 더 할까? 그냥 봐. 그냥 봐봐, 그냥 봐봐. 별 3개짜리긴 한데,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P,P-5다 이렇게 꼭지점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 그냥 할게. 이거 8번 가볍게 하려다가 조금 난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를 보면, 꼭지점의 x좌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추계방정식이 얼만데? a잖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저거 마이너스 2a니까. 그러므로 꼭지점의 좌표는 p, p-5보다는 a, a-5라고 설정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냐? 최고차항의 계수 결정 났어. 언제나 머릿속에 최고차항 계수와 꼭지점인데 꼭지점 정의 내렸으므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a-5라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1,2를 지난다는 얘기야. 2는 그러면 1-a제곱 더하기 a-5야.
A값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해요? 이항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양수 A니까 A는 3이고 A가 3이면 표준형이 x-3의 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A는 3, B는 7. 여기까지 이해됐느냐? 이해됐어? 두 번째, 여기서 굳이 일반형으로 전개 안 해도 됩니다. B는 뭡니까? Y절편이죠? 0,B죠? B는 9 빼기 7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